수년간 수조원 적자 코레일 민영화한다. 물론 여러분 민영화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요. 코레일은 당연히 민영화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3년 코레일 영업이익이 4,415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코레일이 이렇게까지 적자를 기록하다니 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요. 아니 코레일이 왜 적자가 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적자가 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결국은요. 시장에 굉장한 저는 퇴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코레일의 부채가 장난 아니에요. 부채가 말입니다. 지금 현재 2016년에 보면 13조 7,441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 전망치 보시면 21조 6,787억 원입니다.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날까? 당연히 영업 적자가 계속 나니까 부채가 쌓이는 겁니다. 2023년에 4,411억 원, 2022년 보세요. 3,969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요. 8,881억 원의 적자였죠. 2020년 보세요. 1조 2,114억 원의 적자. 이게 뭐 장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2017년부터 7년간 적자를 따져보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리 적어도요. 3조 5천억 원은 됩니다. 3조 5천억 원. 아무리 적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1,215억 원의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이 적자가 이렇게까지 나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경영이라는 것은요. 경영답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투자 대비 수익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공기업의 사장이 아무리 이 경력도 없고요. 경영 능력도 없는 사람이 정치권에 아부잘한 사람들이 코레일 사장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코레일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레일은 노조가 세잖아요. 노조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 정치권 인사나 경력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노조하고 타협부터 봐야 돼요. 노조하고 타협. 노조하고 타협부터 봐야 되는데 노조하고 타협이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노조하고 타협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사장은 해야 되겠어. 그래서 직을 누려야 되겠어. 월급도 많이 받고 대접도 받고 그러면서 다녀야 되면 노조한테 다 퍼주는 거예요. 노조한테 다 퍼줘요. 노조한테 실제로 퍼줍니다. 코레일의 인건비 비중이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지금 40%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인건비 비중이라는 게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라는 게요. 이게 대기업을 가도 마찬가지 중견기업을 가도 마찬가지 중소기업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최대로 넣는다. 20%예요. 최대로 넣는다. 20% 넣는 것도 사실은 안 된다. 10% 이내 10% 이내. 10% 이내까지는 좀 그런가요? 요즘같이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는 좀 더 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40% 넘게 차지하고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가장 적게 일한대요. 가장 적게. 이게 주 37시간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 코레일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공기업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코레일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 한번 일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일하는 거. 저 새벽에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12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12시 반이면. 그래서 저는 아침 방송 할 때까지 계속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아침 방송 6시 반에 끝나고 나면요. 잠깐 쉽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2시 방송 또 해요. 그리고 오후 5시 방송 또 합니다. 하루에 3시간 방송해요.
좀 많이 일할 때는 16시간, 17시간 일하거든요. 예, 그래도 말입니다. 먹고 살기 진짜 빡빡합니다. 예, 그래도. 그런데 말입니다. 일주일에 37시간 일하면서 억대 연봉 받는다 그러면 그게 정상인가요?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이게 공기업이라는 게 결국 말입니다. 무너지면 세금 들어가는 데잖아요. 예, 세금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더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부채가 늘어나도 이렇게까지 늘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안 늘어나면 민영화한다는 말이 안 나오겠지만 지금 보세요. 문재인 정부 5년 사이에 35.8%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35.8%. 13조 7,441억 원이 말입니다. 2021년에 보세요. 2021년에 18조 6,608억 원이에요. 무려 말입니다. 35.8% 4조 9,16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과연 투자 대비 성과라는 게 있겠습니까? 투자 대비 이익이라는 거 ROI라는 건 여러분 기업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인데 그 기본적인 특성도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레일은 민영화하는 게 답이다. 저는 민영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는 이 교통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이걸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경영을 하고요. 또 그 경영을 하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반드시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2016년에서 2017년 사이를 한번 잘 보세요. 2016년에 지금 13조 7,441억 원이었잖아요. 2017년 보세요. 14조 8,807억 원입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1조가 넘게 늘었죠. 1조 1,000억이 넘게 늘었습니다. 왜 늘었을까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그래 이것도 좋아. 그래 저것도 좋아.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 엄청 빨리 늘은 겁니다. 부채 비율도 보면 지금 이게 여러분 2024년 기준으로 262.5%입니다. 이게 기업입니까? 아니 저는 그래요.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할 때 민간 기업에게는 200%가 넘으면 구조조정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구조조정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공기업은요. 262.5%인데 이거는 안 시키나요? 저는 당연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주머니만 다 터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주머니를 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또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 뭐 한전부터 시작을 해서요. LH라든가 또 가스공사라든가 지금 뭐 빚이 천지죠. 공기업마다 빚더미입니다. 빚더미. 공기업마다. 세상에 이런 나라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나라 부채가 진짜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공기업 부채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기업 부채 이대로 가잖아요. 나라가 온전할까요? 저는 공기업 부채가 이대로 가면 나라가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공기업 부채 다 갚아야 됩니다. 다 갚아야 돼요. 그 부채가 적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공기업 부채가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공기업 부채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는 이 공기업 부채가 결국은 많은 분들에게 참 아픔을 많이 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 부채 한번 보세요. 2022년 기준으로 670조입니다. 670조. 2023년이 이제 나오면 알겠지만 이거 670조가 훨씬 넘을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면 공기업의 구조조정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그나마 나라답게 운영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처럼 펑펑 퍼주고 지금처럼 노조하고 결탁해서 나는 사장으로 취임할 테니 너네 노조한테는 이것저것 해주겠다. 이런 야합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이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가장 최악의 어떤 상황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시장답게 가야 되는데 시장답게 가지 않고요. 자기들 멋대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발 나라가 나라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는 구조조정의 인력계 조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민영화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닐까 이렇게 말입니다.